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24일부터 일주일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시에서만 90명대로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1일까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요.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은 인원 제한을 6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봄날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청주를 중심으로 연일 두 자릿수 확진을 이어가며 어제 하루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급기야 청주시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10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에는 인원 제한이 실시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에선 직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의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주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선 보은 한화 사업장 관련 확진자의 40대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28일 확진된 흥덕구청 공무원의 배우자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원과 세종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청주 거주 20대 공무원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나온 확진자는 92명으로 하루 평균 1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업체, 공공기관, 유흥업소, 대형 사업장까지 동시다발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은 우리의 방역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청주시는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의 인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스포츠 경기 관람은 10%까지만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선제적 전수검사 확대는 물론이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외국인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증평에선 다양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5명이 또다시 확진돼 감염고리를 끊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도내 코로나19 1분기 1차 백신 접종률이 67%를 넘어선 가운데 오늘부터는 2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33만여 명이 2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2분기 백신 접종은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이 첫 순서입니다. 모두 13만여 명으로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유일하게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며 현재까지 80%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콜드체인 유지가 가능한 예방접종센터에서만 맞을 수 있는데 세 곳은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4월 한 달간 특수교육 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만성투석 환자 등 15만 4천여 명, 5월엔 65세에서 74세 어르신 15만 8천여 명, 6월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1만 9천여 명이 접종받게 됩니다. 이들을 모두 더한 2분기 접종 대상자는 총 33만 3천 명으로 전체 도민의 20%, 1분기 접종 대상자의 85배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물량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10주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2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1분기 백신 접종자의 2차 접종 물량을 2분기 대상자에게 돌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놨던 부분인데 그 2차 물량을 지금 1차 접종으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 접종하는 순서를 이제 차례대로 접종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늘 한범덕 청주시장을 시작으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백신 접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LH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거센 압박을 받아온 청주시 의회가 결국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군의회 상당수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이 대폭 커지게 된 지방의회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조용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거쳐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전격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김은숙 의원을 포함한 39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입니다. 다 공감대 형성을 하려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건 뭐 어차피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럼 선도적으로 가자. 도내에서는 진천군의회와 충북도의회, 옥천군의회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 의원님들 다 같이 상의하시고 지상부 쪽에 의사를 전달을 하셨어요. 반면 나머지 8개 지방의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에 대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해 버티기가 길어질 경우 더 큰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질환 신고 있잖아요. 매달 하는 거. 거기에서 특출나게 무슨 뭐 재산이 어기됐다든가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딴 데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하고. 이런 가운데 조사 대상지를 도내 전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지구로 확대하고 조사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보은군 도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뒤 일부 고3 학생들이 지난해 총선에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두 번째 선거인데요. 평일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번 보은 도의원 재선거는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6조는 공무원, 학생 또는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시간 청구권입니다. 보은 재선거의 전체 유권자 2만 9천여 명 가운데 10대 유권자는 511명으로 1.74%를 차지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수업과 투표 시간이 겹치는 학생들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투표 허용 시간이 학교마다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 투표를 권장하지만 투표 후 등교에도 지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방과 후 투표만 허용하거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는 등 제각각입니다. 선거가 한참 전 예정돼 있었음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지도나 방침도 없었습니다. 지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교육을 시키라고만 났었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을 각 학교에 충분히 안내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내기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CJB는 대청호 수위 변동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청호 둘레길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성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또 들여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청호 둘레길로 조성된 문산길입니다. 지난해 12월 대청호의 수위가 문산길 최대 골칫거리인 부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기준에 다다르자 청주시는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위가 내려가 부교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청주시는 한 달도 안 돼 시설 사용을 중단시키고 2천만 원을 들여 안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해체와 보강, 둘 중에서 양자택일하라는 겁니다. 먼저 대청호 수위가 수시로 바뀌어 적정 기준을 항상 유지하기 힘들고 부교는 무리에 떠 있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구조물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강은 4억 원가량을 투입해 부교와 접안 시설을 잇는 도계교의 길이를 기존 9m에서 25m까지 늘리고 데크의 폭도 현재 2m에서 최소 4.5m까지 넓혀야 한다는 자문입니다. 또 두 곳의 부교 중 바람에 취약한 지점은 철거해 기존 3km의 둘레길을 절반으로 줄여 운영하라는 건데 이럴 경우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마다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청주시는 시의회와 논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오면 저희가 시민들 의견이나 또 의회 의원들 의견과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결정하도록. 예산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문산길에 대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 도의회 이수환 도의원이 충북 혁신도시 인근 땅을 매입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환 도의원은 지난 2018년 배우자, 아들 2명과 공동 명의로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밭을 사들였고 2019년과 지난해엔 이 의원 아들이 지인과 함께 땅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전 소유자가 부탁해 기존 농장과 인접한 땅을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